이쪽으로 가죠.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로 아주 특별한 그 애국심이 불타는 그런 분들이 모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일본을 대표해서 요즘에 잠이 안 오는 그런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산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거의 그 뿌리를 내려서 한국 사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유한대학에서 교단에서 있으면서 물방난회라는 다문화 단체가 한국의 제한 외국인 단체를 이끌고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과거 4년 정도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 정책위원으로 이민 문제라든가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황교안 총리 때 제가 그런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안보를 최우선시해야 경제도 있고 발전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각하다 보니까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자,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무조건적인 개방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런 말씀을 나름대로 호소해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얼마나 반영됐는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것이 지금 눈에 띄게 굉장히 그 위험한 군사 확장도 하고 기타 비군사적인 여러 방법으로 여러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엊그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에 또 이론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일본 패권 전략이라는 약간 좀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인 말씀도 되도록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몽이라는 말을 시진핑 주석도 요즘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몽이라는 것이 이미 2010년도에 류명복이 저사기 중국몽이라는 같은 제목의 이 서적이 중국에서 큰 베스트셀러가 돼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냥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꿈이었는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따라잡고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제1등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 그것이 중국몽입니다. 그것이 그 윌리엄 A. 캐라한 씨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예. 가장 우수한 중국 문명을 중국 문명을 정상으로 하는 그 동합된 세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보다는 질서가 중요하고, 또 법보다는 논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보다는 엘리트에 위한 그 지배의 가치를 둔다라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것이 최근 일본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차이나 2049라는 책인데요. 이거를 오늘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원래 이 영어의 원문은 그 The 100-Year Marathon, 그러니까 100년 마라톤이다. 중국 공산당이 수립된 그러니까 1949년도부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계속 그런 속마음을 감춘 채 중국이 그런 군사적 방법, 비군사적 방법 가리지 않고 세계 1등이 되고 100권을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책인데요. 그 저자가 마이켈 빌스베리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그 극반청성 고문이면서 그 하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센터 소장으로, 그러니까 과거 그 닉슨 정권 때부터 그 오바마 정권에 이르기까지 가장 그 대중국의 전문가로서 대중국 방위 정책을 담당해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판다 하가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다는 귀여운 그러니까 얌전한 얼굴의 중국을 판다라고 하고, 그 무서운 얼굴의 중국을 드라곤이라고 하죠. 하가는 켜 안아준다. 그러니까 판다 하가, 그러니까 친준빠를 미국에서 판다 하가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판다 하가였던 저자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고백하고 이게 경종을 울릴 때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그런 당사자가 고백한 내용이기에 더 믿음이 가고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그 마이켈 빌스베리가 어떻게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진준주의자들은 처음에 그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중국이 그 경제적으로 발전되면은 그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믿고 관계를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하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국은 민주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런 전제하에 미국은 대중국 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은 결코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이 어려운, 그러니까 만약에 코지 같은 코스프레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호meless 얼굴을 하면서 불쌍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계속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번 경제력을 갖게 되면은 돌병해서 요즘에 돌병한 지가 뭐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국이 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대중국 전문가들이 미국의 내부 갈등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일어날 중국의 붕괴에 대해서도 잘못된 전제였다, 잘못된 인식이었다라고 이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저자가 미국이 대중국 정책이 잘못된 점으로 네 번째로는 중국은 미국처럼 될 것을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대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 그것 또한 큰 잘못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는 중국의 매파는 약하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한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책에서도 모택동이 계속 죽을 때까지 가장 반복해서 읽었던 책가 애독서였던 책이 그 전국 시대의 병법을 다룬 그 자지통함이라는 그 책을 모택동이 계속 그 애독서로 반복적으로 읽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1935년 당시부터 1976년에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자치통함 안에 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문구가 전무이일. 이거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두 명의 왕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백헌주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한 문장인데요. 그것을 계속 모택동도 애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 군부 세력들이 그런 지침 하에 그런 이념,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마라톤을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중국몽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아에 백헌을 확립한다. 세계 제1위 백헌을 아시아에 확립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원조 지원을 원하고 한번 힘을 갖게 되면은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국제법을 무시하고 다국의 연도 그리고 뭐 자원 기술 그런 것을 약탈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이것이 그러니까 중국에 의한 생각제도의 진범이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도 9월 7일 날에 생각제도 부근에 중국 오선이 양해를 침범하면서 그 일본 해양보안청의 군사선이 거기를 경고를 했는데 거기에 일부러 부딪히면서 그것이 일본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일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가 나타난 사건이었는데 그 같은 해에 2010년 3월 26일 날에 그 천안함 폭격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사인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여러 말미암아 그 미국이 큰 타격을 받았을 때부터 중국은 이제 미국의 추락이 시작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제 백원 전략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펼쳐 왔는데요. 일본에서도 2008년도 그러니까 북한 올림픽에 마라톤을 하는 코스 일본 나가노현이라는 곳에서 중국 유학생, 중국 이민자들이 수천 명이 거기에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일본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기를 이렇게 휘둘면서
거기에 일본 국민들에게 그 폭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일본 모든 언론들은 그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 전이지만은 그 당시부터 이제 서서히 그런 그 무시무시한 중국의 패권 전략이 그런 그런 사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에서 발표한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그 중국에 위한 그 생각그 진권 단기 전쟁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 보고서 제목이 하얀 함대와 작은 파란 남자들이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하얀 함대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나냐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청기의 그런 군함 아닌 그런 그 해경선입니다. 해경선이고 작은 파란 남자들이라는 것은 어민들이죠. 그러니까 어민들이 앞서가고 그것을 보호한다는 형태로 이제 그 생각 그 제도도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선이 먼저 양해를 진공하면서 그거를 보호하는 해경선이 나중에 그거를 무력까지 행사하면서 실행 그 지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처자에 의하면 그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빠르면 생각을 진공하겠다 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이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스카보로 조라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 양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네네. 필리핀 그 양해에 있는 작은 섬을 이렇게 실행 지배했던 그 스카보로 섬을 그 진공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 그 제도도 진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인물은 그 중국 해군 준장인데요. 해군 소장입니다. 윤택이라는 이 인물인데, 이 윤택 소장도 2013년 북경 TV에 나와서 그 내용을 절반 정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 이 전쟁은 이 전투는 실제 전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빠르면 수시간 내에 정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중국 TV, 북경 TV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생각 그 제도가 무너지면 대만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 대만 지금 한반도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만은 그 대만이 진공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아시아의 그런 자유주의 진영, 그러니까 아시아 지도가 전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 그 열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수시로 여기서 미일 연합군 훈련이라든가 여기에 시설을 건설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카보로쇼가 있는 위치가 이 빨간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렇게 시리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생각열도 문제하고 대만 문제하고 잘라야 잘 수 없는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0월 달에 또 미국에서 이런 보고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중국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한 후 이게 2020년부터 일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대규모 미사일을 공격한 후 대만 해협이 봉쇄되고 40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가 대만에 상륙할 계획이다. 그리고 타이페이, 가오산 등의 도시를 제압하고 대만 전부 군 순회를 살해하고 구원하러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항복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에서 이안 이스턴 연구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중국 침략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세계 화약고 중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대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중국은 2020년까지 대만 진군 준비를 모두 끝낼 것이다. 그래서 빠르면 2년 후에 중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견정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역시 작년 10월 24일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도 이것을 절반 긍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네, 여기서 선언한 내용은 여러분도 기억에 아직 새로우실 겁니다. 첫 번째, 현대화 건설이라는 지적을 했고, 두 번째로 세계 평화 유지, 그리고 공동 발전의 촉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 적극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 통일을 완성할 것이다. 적극 통일의 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은 대만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만 통일이라고 하지만 대만 대만 침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 통일, 대만 합병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 공산당 대회가 끝난 후에 북현 시내에서 그런 전부 상하이 단체가 연 심포지움에서 이런 중국이 앞으로 50년 사이에 계획하고 있는 6가지 전쟁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육장전쟁이라고 합니다. 육장전쟁 계획. 좀 한문으로 일본어로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육장전쟁 계획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육장전쟁 계획이란 중국이 앞으로 50년 이내에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6가지 전쟁 계획이다. 전쟁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아직 통일된 대국은 아니다. 이것은 중화민국에 있어서 염제, 황제의 자손으로서 참피한 일이다. 민족 통일과 정원을 위해서 중국은 앞으로 50년 이내에 6가지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력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극지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전쟁은 중국 통일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차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만입니다. 계획 시기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 의해 중국은 통일될 것이다. 중국 제압은 3개월로 종료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대만을 응호해서 만약에 군대를 보낼 경우에는 장기화 전면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전 전쟁. 이것은 베트남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통일, 그러니까 대만 합병 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베트남과의 전쟁에 있어서 스프라토리 제도, 아까 지도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스프라토리 제도를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전 전쟁은 인도와의 전쟁. 인도와의 전쟁은 2035년부터 40년까지 중국은 남치베트, 알나잘, 브라데주주를 손에 넣기 위해 인도와 싸울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4전 전쟁이 일본입니다. 일본하고는 2040년부터 45년에 걸쳐서 중국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 제도 그리고 유구 오키나와를 탈환하기 위해 일본과의 전쟁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만 진공과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2030년까지 안 가더라도 2020년에서 25년 사이에 일본을 향한 진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5전 전쟁은 몽골입니다. 몽골과의 전쟁은 2045년부터 50년에 걸쳐서 외몽골이 만약에 중국과의 합병을 평화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몽골은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전 전쟁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 전쟁은 2055년도부터 2060년에 걸쳐서 러시아에서 옛날에 중화제국에서 뺏어간 16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은 착착 여러 분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군사행동뿐만 아닙니다. 비군사적인 전쟁이 더 무섭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책이냐면은 조한전이라는 2001년도에 일본에서도 벌써 번역돼서 출판된 책입니다만은 조한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쟁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군사와 비군사의 한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행동과 비군사 행동 사이에는 그런 어떤 한계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면은 난데모 아리다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모든 방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교량 왕상수라는 그 중국 공군 대사가 쓴 책입니다. 조한전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와 비군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상호에 또 조합하지 못하는 영역이나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그러니까 무차별 테러, 사이버 테러는 물론입니다. 사이버 테러 요원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김정일 박사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사이버 테러, 무차별 테러뿐만 아니라 모든 것 전쟁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정. 금융정 같은 경우는 그 차이나 마네로 모든 것을 사들이고 있죠. 굉장히 이것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매수하기도 하고 국채를 사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근처, 그리고 북해도 땅을
많이 중국이 사들이고 있습니다만은 북해도 같은 경우는 그 신림, 그러니까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산속 산속 깊숙 아무도 안 가는 그런 땅을 매수를 했는데, 그 이유를 그 처음에는 목재가 목적이 아닌가라고 해서 조사해 봤더니 거기서 나는 그 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또 알아보니까 그거는 수원이었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가장 그 수질이 좋은 그런 그 아주 수질이 좋은 그 수원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 법률은 아직까지는, 일본은 아직 사적 재산권이 법률적으로 강하게 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그 땅 소유자가 되면은 그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이런 방법으로 그 수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마약전, 그러니까 약물 유통을 시켜서 상대 국가의 청소년들의 신심의 건강을 해친다. 이것도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밀리유전, 그러니까 밀리유를 하면서 상대국의治安을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자원전, 그러니까 아까도 금융정하고도 연관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해외 자원 권익 확보를 위한 토지 매수, 그리고 자원회사를 매수하고 그 신림을 매수를 해서 수원을 제압하는 등 그런 자원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제원조전, 이것은 그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경제 원조를 해주면서 제압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전, 이것은 그 근내법을 면목으로 해서 그 외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뭐 현장에서 한국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늘 느끼고 계시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해양보호법이라는 면목으로 양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이 심리전,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전쟁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나셔널리즘을 이렇게 근대 나셔널리즘을 고양시키거나 그런 방법을 또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의 전단성을 호소하고 여론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또 해서 전략 차원이라고 부르면서 가교의 해외 네트워크도 전략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교의 해외 네트워크, 그리고 뭐 민족적인 아이덴티티 주장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전통, 국제 조직의 이용, 그런 것도 모두 전쟁의 수단으로. 죄송합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권자학원을 각국의 대학에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에리트층의 진준바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뭐 이 배경에는 뭐 한피자의 사상이 있고, 그러니까 기원전 233년부터 중국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국 시대의 그런 병법을 그대로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패권 전략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한반도 전세를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이 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건상의 제1선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 분들이 한국에 전환하면서 희생되신 46명의 그런 젊은 군인들, 그리고 영변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부대에 있는 일본은 그 혜택을 받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평화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한국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저는 일본을 대표해서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필사적으로 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고 또 국제연대를 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